코코링크의 이동학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이동학입니다.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예. 한 2년 됐나요? 예,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코코링크 뭐 하는 회사인지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코코링크는 이제 컴퓨터 아키텍처 단계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컴퓨터의 성능과 규모를 이제 키우고 효율을 높이는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고성능 컴퓨터 중에서 고효율 고성능 컴퓨터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렇군요. 주로 어떤 사람들한테 팝니까? 어떤 곳에 팝니까? 주로 이제 학교 연구소 쪽에서 계산량이 아주 많은 이제 그런 그 연구자들이 이제 주 고객이고요. 요즘은 이제 네. 인공지능 쪽으로 뭐 매출이 거의 크게 넘어갔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고성능 컴퓨터다. 그냥 과거에 2000년 초반에 조립 PC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에이수스 가서 메인보드 사고, 그래픽카드 사고, CPU 사고, 메모리 사고, 예. 탁탁탁 파워 서플라이 달아갖고 조립 PC 많이 했는데 거기도 사실 개인들이 고성능 컴퓨터를 만들 수 있었단 말이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 스케일이 다르죠. 이제 네. 그런 컴퓨터들은 그 CPU의 인테그레이션이 CPU 성능에 클러스터를 하더라도 몇십 대 수준인데 이제 GPU나 네. 다른 이제 연산 가속기 NPU 같은 것들이 적용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네. 성능이 네. 일단은 이론 성능이 수십 배, 수백 배 단위로 올라갈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들어가는 그 소프트웨어의 효율을 또 코드 마이그레이션이나 옵티미제이션을 통해 가지고 네. 또 한 1% 미만인 거를 갖다가 5%, 10%대 네. 재수 좋으면 한 30%대까지 올리면은 네. 그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다 이제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CPU만 가지고 하는 거 대비해 가지고 이제 계산하는 비용이 한 100분의 1 수준까지 내려갑니다. 저희 회사가 하는 일은 이제 네. 그런 종합적인, 그러니까 단순하게 컴퓨터 하드웨어만 만들어 가지고 좀 나아졌다라는 하는 거는 어쨌든 비용의 어떤 그 이익이 좀 덜하고 네.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아키텍처 단계에서부터 이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또 마이그레이션하고 또 오토메이션 하는 까지 다 해서 어쨌든 비용 효율 자체가 100배 이상 현실적으로 지금 만드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나왔을 때 이제 저희가 그 석유 탐사, 네. FWI라 그래가지고 풀 웨이브폼 인버전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제 그렇죠. 이 탄성파를 이제 땅에다가 쏘고 거기 나오는 반향들을 측정을 해가지고 마치 CT 보듯이 지하 구조를 갖다가 이제 계산을 통해 가지고 보게 하는 그런 그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 이제 이 석유 탐사를 하는데 탄성파를 해석을 할 때에 그 기존의 방법을 하게 되면은 시간은 빠른데 굉장히 러프하고 좀 제대로 안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풀 웨이브폼 인버전 FWI라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하게 되면은 마치 CT 보듯이 굉장히 정밀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계산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반적인 석유 탐사 처리를 하는데 받을 수 있는 비용으로는 너무나 모자라는 상황이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컨벤셔널한 방법으로 데이터 프로세싱 하는 수준 이하로 계산 비용을 이제 저희가 낮췄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2019년부터 그쪽 비즈니스를 한번 생각을 해 봤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과는 컨벤셔널한 방법으로 사람이 개입돼서 하는 거에 대비해 가지고 퀄리티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네. 진맥해 가지고 그냥 간이 부었다라는 수준이 아니고 정확하게 간의 형상이 3차원으로 보이는 이런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하드웨어도 만들고 필요한 어떤 영역별로 소프트웨어도 우리가 이제 제공하는 그런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최근에 고성능 컴퓨터의 어떤 핵심이 될 수 있는 스위치보드를 하나 개발을 하셨는데 그게 PCI Express 5.0 인터페이스의 스위치보드이다. 그리고 11월인가요? 슈퍼컴퓨팅 컨퍼런스에서도 한번 선을 보이셨나 보죠. 전시를 했습니다. 관심을 되게 많이 받으셨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이제 그 기업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고. 근데 지나다니면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은 또 아주 가볍게 지나가시고. 그렇죠. 초록색 기판이네. 약간 그러고 가겠죠. 근데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제품입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과거에는 뭐 버스 시스템이 이해가지고 CPU가 있고, 네. 뭐 디바이스가 있고, 뭐 네. 메모리도 사실은 버스 시스템으로 오고 가던 시절이 있었는데, 네. 이제 지금은 이 컴퓨터 아키텍처라는 관점에서 이제 이것이 CPU 프로세서가 있고, 네. 그것에 의해서 접근되는 메모리가 있고, 이 메모리하고 CPU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얼마나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느냐. 그러면은 그 속도 대비해서 프로세서가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이 어떻게 되느냐. 네. 요런 거를 통해 가지고 최적화되어진 환경을 구성을 이제 해야 됩니다. 저희는 이제 그 시스미제이션이라는 이제 용어를 쓰는데, 이제 문제는 CPU하고 메모리만 있는 시절이 지나고, CPU하고 메모리도 있지만 그 옆에 이제 GPU와 같은 연산 가속기가 다양한 종류가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데 연산 가속기하고 CPU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PCI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PCI라는 것이 이 PCI 익스프레스 버스인데 이게 버스 시스템이 아니고 네. 이제 이 포인트 투 포인트 네트워크입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 가능성이 생기냐면은 과거에 버스 시스템이었으면은 뭐 디바이스 붙일 수 있는 것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네트워크가 되다 보니까 원하는 대로 규모를 키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PCI 3.0으로서 저희가 많은 제품을 만들었었는데 이제 PCI 5.0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3.0하고 5.0하고 이 회로를 구성하는 설계 기술이 근본적으로 이제 바뀌는 바람에 네. 저희도 한 2년 전에 6개월 정도 목표를 잡고 시작을 했다가 아주 비용 10배 이상 쓰고 네. 2년 만에 저희도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작년 SC에 이제 1대8로 분개해주는 그 PCI 스위치 보드하고 8개 꽂을 수 있는? 예, 1대20으로 하는 거 2개를 이제 저희가 20개까지 예, 발표를 하고 이제 제품 구성도 하고 네. 성능 평가를 해봤는데 네. 산 디바이스에서 다른 디바이스로나 CPU로나 이 데이터를 보내는 속도가 네. 실질적으로 지금 53GB/s까지 달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지금까지 나온 어떠한 클러스터링 시스템에 인터커넥션 하는 것보다 속도가 빠릅니다. 뭐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소프트웨어만 잘 구성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그 스케일빌리티가 높은 이런 컴퓨터 구성이 가능하죠.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AI 가속 시스템 구성할 때 예. 그거는 PCI 뭐 익스프레스 4.0 뭐 이런 거 쓰나 보죠? 3. 지금은 이렇습니다. 일반적인 GPU를 쓰는 사람들은 뭐 PCI를 쓰는데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뭐 과거에 IBM에서 개발한 블루링크에서부터 NVLink 뭐 이런 거 쓰죠? 예, 넘어온 이제 NVLink 기술을 쓰는데 네. 이제 그쪽이 밴드위스가 굉장히 높죠.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GPU 엑셀레이팅 컴퓨팅을 이제 뭐 GPU를 연산 가속기로 쓰다 보니까 네. 밴드위스가 큰 문제가 됐기 때문에 거의 뭐 PCI 5.0보다 뭐 몇 배 빠른 거를 썼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GPU 센트릭, 그러니까 GPU나 NPU나 연산 가속기가 주로 연산을 하고 CPU는 이제 그걸 조절해주는 역할만 하는 방향으로 이제 바꾸는 걸로 이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다시 만들었을 때에 네. 효율도 엄청나게 높아질 뿐만 아니라 이제 비용도 낮아진다. 이런 문제가, 이런 이제 장점이 나오게 된 거죠. 현재 그럼 엔비디아 GPU 쓰는 그 NVLink 이거의 그 대역폭은 지금 PCI 익스프레스 5.0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거의 뭐 한 5배에서 10배 정도 높다고 봐야 됩니다. NVLink가요? 예. 그렇군요. 그래도 과거 대비로는 PCI 익스프레스 5.0 정도 되면 그 격차는 많이 좁힌 거군요. 예, PCI 3.0이 저희가 이제 해봤을 때 한 12GB/s 정도 나왔는데 그거에 네. 비하면은 뭐 4배 이상 빨라졌는데. 예. 네. 그래도 NVLink는 빠르긴 하지만 빠르기는 하지만은 네. 이제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요. 뭐 돈 많으면야 뭐 쓰면 되는데. 예. 뭐 이 화수분이라도 하나 있으면은 네. 마음대로 사겠지만은 네. 연급이라는 것이 다 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했을 때에 창출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한정이 되어 있는데 네. 그렇게 비싼 걸 쓸 수가 있느냐.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해놓은 것이 뭐 최고 성능이라고는 말은 할 수는 없지만은 가장 그 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술이라는 측면에서는 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엔비디아의 GPU가 아니더라도 예. 이 보드 활용하면은 뭐 NPU 보드라든지 예. PCI 익스프레스 기반에 뭐 이런 것들 다 붙여갖고 AI 뭐 추론이든 뭐 학습이든 뭐 이런 가속 시스템을 좀 저렴하게 꾸밀 수 있다라는 게 의의가 있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저희가 이거 개발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네. 지금 국내에서 만들어진 NPU 네. 거기다가 이제 PIM을
병합을 해가지고 PIM. PIM. 네. 그래서 고성능화하는 이제 연구 사업을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내부적으로는 뭐 저희도 지금 뭐 좀 힘겨워가지고 저기 자본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좀 힘들었었는데 그 연구 사업을 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연구 사업의 성과로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MPU, 빔 MPU나 이런 장비들을 저희는 지금 한 CPU 하나가 한 네. 32개 정도 붙이면은 네. 좀 경제성을 확실하게 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데서 출발을 한 네.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요거는 정부 지원 사업으로 했다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아. 어떻게 저희가 운이 좋게 그 연구 사업을 하게 돼가지고 네. 몇 개월 개발하셨다고요? 얼마나 개발하셨다고요? 저희가 한 6개월이면 개발할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네. 2년 걸렸습니다. 많이 꼬박. 걸렸네요. 엄청나게 뭐 저희가 회로를 그 PCB를 거의 뭐 6번 그렇군요. 다시 만들고 어. 아트웍도 뭐 수십 번 새로 하고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이 스위치 보드로 예. 한국에서 저는 그 표현 별로 안 좋아하는 소위 말하는 K 예. AI 인프라를 예. 구축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일단은 뭐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그 국내에서 개발되는 어떠한 그 연산 가속기, MPU든 뭐 네. 다른 연산 가속기를 하더라도 이제 시스템을 인테그레이션 해가지고 충분히 고성능의 이제 저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저희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네. 실제로 지금 이제 그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5.0 하셨으니까 그 다음 6.0 이런 것도 이제 뭐 이제 6.0이 지금 또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7.0까지는 뭐 사실상 너무 고속이기 때문에 네. 솔직히 지금 어떻게 회로를 구성해야 될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6.0 같은 경우에는 다행스럽게 이제 5.0하고 거의 비슷하면서 이 전송 속도가 2배 정도 높습니다. 네. 6.0이 나와버리면은 뭐 NVLink-하고 이제 정면으로 경쟁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군요. 이제 그쪽도 회로를 구성하는데 뭐 과거에는 안 해봤던 뭐 PCB 시뮬레이션도 뭐 아주 거의 1년 가까이 돌렸고요. 네. 예. 그렇지만은 이제 5.0에서는 저희가 아주 성공적인 이제 성과를 얻었기 때문에 6.0으로는 뭐 다른 회사들보다는 훨씬 쉽게 이제 뭐 진입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PCI 익스프레스 5.0 스위치보드 개발하신 거 작년 연말에 이제 개발하신 거 예, 그걸로 그렇습니다. 사업화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 보드를 파실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그 보드를 활용해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가속 어떤 시스템을 예. 다 구축하고 뭐 예. 판매하는 이런 것까지 하실 생각이십니까? 일단 저희는 뭐 사실은 그 가속기 보드만 팔아가지고서는 부가가치가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일단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고성능 컴퓨팅 시스템을 지금 이미 2종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아, 예. 클라이막스 408이라는 모델하고 네. 클라이막스 720이라는 모델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이 GPU나 연산 가속기를 8개까지 붙일 수 있는 모델이고요. 이 720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걸 20개까지 붙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어떤 기업이 살 수 있다는 거군요. 이제 뭐 학교 연구소 쪽에서 이제 경제적 부담 없이 아, 도입을 해서 연구 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희망을 가지고 옵니다. 쌉니까? 그래도 뭐 GPU 가격이 뭐 많이 올라가지고 네. 뭐 일단은 거기는 뭐 어떤 종류의 GPU든 쓸 수 있는 것이죠. 예, 저희는 뭐 어떤 종류의 연산 가속기든 다 쓸 수가 있는데 네. 그동안 이제 그 컴퓨터 가격이 내려만 같이 올라간 적이 없었는데 네. 최근 한 5년 사이에 이 기본 모델이 되는 컴퓨터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네. 인플레이션 영향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베이스 시스템이 한 2천만 원 정도. 그 다음에 거기에다 이제 연산 가속기를 꽂게 되면은 한 8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면은 뭐 라지 랭귀지 모델 뭐 한 200GB짜리를 굉장히 원활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확보하게 되지 않겠나. 소위 말하는 엔비디아 시스템하고 비교했을 때 뭐 성능 차이가 있겠지만 예. 어떻습니까? 비교하면 뭐 비슷한 성능을 만들려고 하면은 최소한 뭐 4억 원에서 6억 원 사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디가요? 그 엔비디아가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 8천만 원짜리랑 이제 저희는 대신에 이제 GPU나 이런 것들이 네. 엔비디아에서 제시해주는 그런 비싼 GPU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군요. 가능합니다. 아니 그 비싼 GPU 아닌데도 그 성능이 동일하게 성능이 나오고 예, 성능하고 네. 가격하고가 잘 일치를 안 합니다. 아 그래요. 뭐 실제로 이제 게이밍용 GPU 같은 경우에
저기 64비트 부동 소수점 빼고는 그 이 워크스테이션용 GPU하고 비교했을 때 성능이 결코 뒤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격은 훨씬 쌉니다. 최근에요, 그 중국에서 딥시크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예. 이제 AI 인프라에 대한 예. 투자에 대한 예. 어떤 생각들이 조금씩 달라질 것이다라는 이제 보고 그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미국에 있는 뭐 투자은행이라든지 이런 데도 예. 좀 투자를 좀 줄이지 않겠는가. 굳이 조금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데 왜 비싼 걸 우리가 사야 되겠는가.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저희 회사가 뭐 지난 한 13년 동안 꾸준히 한 이야기가 네. 이제 그 컴퓨팅 인프라에 대한 투자 적정성, 네. 그 다음에 그런 그 컴퓨팅 인프라의 효율성 제고 쪽을 주장을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 딥시크 쪽에서 지금 사실은 이제 싸게 뭐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생각을 할 때 실제로 발표된 내용보다는 훨씬 적은 비용으로 했을 거다. 아, 그것보다 더 적게 했을 훨씬. 때가?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뭐 5분의 1에서 뭐 적극적으로 본다면 10분의 1 비용으로도 충분하지 않았겠느냐. 근데 왜 그렇게 비싸게 발표를 하느냐. 어차피 그 사람들도 투자 비용만큼 부풀려서 투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뭐 저희가 생각할 때에 과거에 한 3, 4년 동안 이제 게이밍용 GPU 중에 제일 고급 GPU, 제일 빠른 GPU들 뭐 RTX 3090, RTX 4090이라는 제품들이 사실은 유통이 굉장히 안 됐습니다. 수급이 굉장히 불안정했죠. 근데 잘 팔리는 것이 또 제일 비싼 거를 안 만들었을 리는 없고 이제 뒤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뭐 생산되는 쪽 중국으로 다 들어갔다. 뭐 이런 그렇군요. 소문들이 들리더라고요. 그걸 그 용도로 전용해서 쓴 거군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3090, 4090만 하더라도 이제 저희 같은 스위칭 시스템만 제대로 갖추고 네. 또 거기에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조금만 보완을 하면은 충분한 성능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있다. 예, 그래서 이제 DBX 쪽에서 발표하기로는 뭐 H800 기반 시스템에서 러닝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게이밍용 GPU 왕창 모아가지고 그냥 엄청 싸게 했을 가능성도 있다. 게이밍용 GPU로 예. 소위 엔비디아가 얘기하는 그 가속기용 GPU가 아닌 예. 게이밍용 GPU로 그 같은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게이밍용 GPU하고 이제 워크세션 GPU하고가 동일한 GPU를 씁니다. 대신에 이제 네. 차이가 뭐가 있냐면은 메모리 사이즈가 차이가 있죠. 메모리 사이즈. 게이밍용 GPU는 뭐 과거에는 24GB까지 붙고 요즘 이제 5090 같은 경우는 32GB까지 붙는다고 하는데 네. 이제 장기적으로 뭐 지금 그 워크세션 GPU 쪽은 뭐 40GB, 80GB 지금 그 이상도 나와집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예를 들어 H100 뭐 이런 것들은 80GB. 그렇군요. 예. HBM이고. 예. 네. 이제 거기다가 두 번째 문제가 이제 엔비디아에서 이제 의도적으로 게임용 GPU들끼리 다이렉트로 통신하는 P2P 기능을 갖다가 없애버렸습니까? 막았죠. 막아놨죠. 예. 네, 딴 걸로 쓰지 말라고. 우리 회사 때문에 막았다는 소문도 있고 막 그래요? 소문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어쨌든 그런 상황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이제 활용하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저희가 이제 뒤로 들리는 이제 소문, 이게 소문이죠. 사실이지 않지는 알 수는 없는데 그쪽 소문을 통해서 이제 들리는 이야기로는 이제 중국 쪽에서 실제로 로 레벨의 일부 드라이버를 만들어서 그런 P2 기능을 커버한 것이 아니냐. 뭐 막아놨는데 예. 우회적으로 연결되게 해놓고 쓴다. 예, 그렇게 했었던 것 같다라는 이제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소문이기 때문에 검증을 해봐야 그거는 되는 그런데 상황이에요. 지금 고코링크의 이 솔루션에도 일반 게이밍용 GPU 꽂아갖고 그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까? 예, 저희는 뭐 게이밍용 GPU뿐만 아니고 AMD GPU도 가능하고요. 그렇군요. 그 다음에 뭐 국내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NPU 다 꽂힐 수 있고요. 근데 막아놨는데 어떻게 그 병렬화를 시킵니까? 이제 그 저희도 이제 실제로 엔비디아에서 어떤 식으로 P2P를 구현하는지를 이제 저희가 다 들여다봤기 때문에 네. 할 수 있습니까? 됩니까? 있는데 지금 뭐 아직은 이제 시작을 해야죠. 그럼 아직은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건 무슨 의미죠? 이제 저희가 과거에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가 이제 그런 기능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잘 했는데 네.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제 저희도 뭐 이 반도체 수급난 때문에 저희가 생산을 한동안 못했습니다. 네. 5년 동안 생산을 못했는데 이제 이번에 저희가 제품이 나왔으니까 그런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다 만들어서 이제 시작을 해야죠. 그럼 지금 PCI 익스프레스 5.0 기반의 이 스위치에 예. 꽂는다는 GPU는 예.
가속기용 GPU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일반 가속기용이 GPU, 아니고 일반 이제- GPU라는 건데 예, 예. 근데 작동을 하는 게 그럼 지금 아직 준비는 안 된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그 뭐 4090 같은 경우는 8개 꽂아가지고 이제 P2P 기능은 뭐 제약이 있지만은 나머지 이제 P2P 기능에 저하가 되더라도 이제 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 충분히 지금 활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걸 갖다가 지금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P2P가 안 되는데 병렬로 같이 쓸 수 있는 겁니까? P2P가 안 된다라는 거는 이제 디바이스에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것이 안 되는 것이지 CPU 쪽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는 또 그거는 문제가 상관없다. 없다. 예. 아, 그렇군요. 그쪽에서는 이제 성능이 약간 이제 떨어지긴 하지만은 P2P로 하면 더 빠를까요, 그러면? P2P로 하게 되면은 뭐 이제 한 100% 성능이 기대된다 그러면은 이제 CPU를 통해서 갔을 경우에는 한 60에서 90% 정도 의 범위에 있게 된다는 거죠. 지금은 60%에서 90% 정도로 쓰시는 거군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그 이제 내부적으로 테스트가 지금 거의 마무리됐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할 거고요. 이제 엔비디아 실황했는데요. 미움을 오랫동안 많이 받아왔습니다. 아니 뭐 저희가 초창기에는 뭐 쿠다 튜토리얼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는데 뭐 어느 순간부터 그냥 네. 이 굉장히 좀 서먹서먹해져가지고 뭐 한동안은 이제 그쪽하고 대화도 못하는 시기가 많이 있었고요. 네. 뭐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이제 P2P 기능을 막은 이유가 이제 코코리코 때문이다는 소문까지.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옛날에 3.0 시절에 PCI 3.0 시절에 만들었던 이제 클라이막스 210 제품을 이용을 해가지고 미국 내에서 GPU 20개를 꽂은 제품을 이제 실제로 이제 저희 사이트에서 운영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미국 내에서도 소문이 나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그거 게임하러 만든 GPU인데 비싼 가속기용 GPU 따로 팔고 있는데 싼 걸 갖고 와서 구성해서 자꾸 그걸 하면 이게 뭔가 문제가 생긴다라고 본인들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군요. 그 컴퓨터 하드웨어 신뢰도가 원체 높아져 가지고요. 네. 이제 일반 이 업무용, 그러니까 트랜잭션을 하는 시스템에서는 한 비트만 문제가 생겨도 큰 문제가 되는데 과학공학 계산에 있어서는 문제 생기면 그때부터 다시 또 계산하면 되거든요. 에러가 발생하는 것이 대세에 영향을 안 미친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러 레이트가 뭐 그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약간 뭐 떨어질 가능성은 존재하겠지만 그게 싼 거 쓰면 된다는 얘기시군요. 거군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뭐 중국은 싼 거 써가지고 지금 성과를 내지 않았습니다. 지금 코코링크도 지금 만든 솔루션은 싼 거 우리가 쓸 수 있고 훨씬 예, 더 싸게. 저희도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석유 탐사 소프트웨어를 돌릴 때 이게 게임용 GPU를 뭐 50개, 100개씩 연결해가지고 네. 성과를 냈. 그랬으니까 이제 비용이 상용화 가능한 비용이 나왔지. 그걸 이제 워크세션 GPU나 데이터 센터 GPU로 적용을 했었으면은 여전히 저희도 힘들었던 상황이었겠죠. 그렇군요. 그럼 혹시 그렇게 했을 때 예. 그 GPU 만드는 회사에서 뭐 좀 뭐 수를 제거한다거나 뭐 그런 건 없습니까? 이제 그런 협박이 많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잠정적으로 저희는 이제 학교 연구소 돈 없는 데만 집중적으로 공급을 했고요. 한번 뭐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저희도. 좀 비용 효율적으로 AI 가속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꼭 코링크 연락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